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30분 정도 여러분들께 잠깐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고서까지 작성하는 것까지 가지고는 왔거든요. 30분 안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만큼 이 시나리오별로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데이터 다이빙이라는 데이터 AI 전문 교육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다이빙은 다양한 기업, 기관들과 함께 AI, 데이터, 컨설팅 및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이제 연사이셨던 SK텔레콤도 저희 고객사 중에 하나이고요. 다양한 기업들에게 어떻게 생성형 AI를 가지고 우리가 또 업무를 업스킬링할 수 있는지 또는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우리 실무에 녹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딜리버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보여드리기는 할 텐데요. 계속 생성형 AI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 생성형 AI, 챗GPT 이런 거 들어는 봤는데요. 제가 사용해 보려고 하니까 딱히 실무적으로 도움이 안 되던데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께 일단 크게 세 가지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엄청 귀찮은 일들, 내가 인턴한테 시키고 싶거나 신입사원한테 시키고 싶은 일들을 해야 된다고 느낄 때 그런 것들을 위임할 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요, 메일 작성, 예를 들면 회의록 요약, 보도자료 작성, 기관장님 인사말 작성 등등 귀찮고 엄청나게 고도화된 지식이 없어도 할 수는 있는데 그것과 내가 시간을 써야 되는 것들을 위임하는 것, 이런 거는 이미 여러분들 업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 강력해요. 저는 원래 잘 못하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받을 때, 이거는 거의 대부분 저희랑 이제 한번 생성형 AI를 활용해 보시면은 와, 제가요 태어나서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이걸 제가 한다고요? 앞에 보여주신 사례도 그렇죠. 막 뮤직비디오 만들고 이미지 영상 만들고 이런 것도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활용하는 방법을 알았더니 컨셉만 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거. 예를 들면요, 그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데이터 분석 또는 복잡한 엑셀 수식, VLOOKUP 미품은 막 10개 이런 거 있는 거, 이런 것들부터 매크로 돌리는 거, 자동화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는 내가 엄청 컴퓨터를 잘할지 못해도 챗GPT한테 잘 시키는 방법 이런 것만 알면 잘할 수 있게 된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전문가로서 자문을 받을 때 사용합니다. 이건 제가 잠깐 하나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요, 제가 작년도 한 1년 반 전에 국책사업으로 메타버스와 LMS를 연동한 어떤 이런 국책사업을 하나 따야 해서 기술 파트너를 빨리 만들어야겠어요. 근데 기술 파트너한테 메타버스 관련한 정보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 PP를 만들어 가야 됐었고, 저는 미국 가서 파트너를 따오려고 3일 남아있었거든요. 이제 비행기 타는 시간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다가 저는 AI 쪽 전문가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걸 챗GPT한테 굉장히 정돈되지 않은 언어로 계속 대화를 해서 마지막에 PT 자료, 마지막에 기술 구조도, 마지막에 기술 정의서를 만들어서 제가 기술 파트너한테 갔는데 첫 번째로 들었던 이야기, 너 굉장히 메타버스 전문가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GPT랑 나왔던 대화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용어들을 이미 얘가 학습을 해서 저랑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깊이까지 대화를 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전문가의 자문까지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1번 간단한 일들도 조차도 생성형 AI한테 위임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오늘 끝나고 바로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 중에서 데이터 분석 쪽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데이터 분석은 크게 6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제가 지금 오늘 시간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려드리기보다는 직접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관심 많은 데이터, 부동산, 거래가를 한번 실 데이터로 1월부터 6월, 2024년 1월부터 6월의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요. 제가 챗GPT를 딱 키고 이 데이터를 넣어줬어요. 넣어주고
이 세 가지 스텝을 밟습니다. 여러분들이 챗GPT를 키시고 프롬프트, 즉 질문을 할 때는요, 이 세 가지를 꼭 넣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역할 부여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데이터 분석가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이 부동산 거래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어.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원래 이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6가지를 넣어주고요. 작업 요청을 했었어요. 이 프로세스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씩 해보자. 자, 첫 번째 파트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자 라고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를 넣어준 거예요. 여기 데이터에는 자치구, 법정동, 뭐 건물명, 계약일, 물건 금액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 이 데이터를 넣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줬더니요, 얘가 알아서 파이썬 코드를 이렇게 짜요. 자, 이게 엄청 대단한 게요. 저희가 생성할 AI와 같은 챗GPT가 없을 때는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가르쳐주냐면요, 막 그 검정색 화면을 켜요. 또는 콜앱 같은 걸 켜요. 그런 다음에 판타스가 뭔지 다 알려줘. 그래서 파이썬의 패키지 중에서 판타스 가져와서 여러분 한번 따라쳐주세요. 막 이러면 벌써 막 50%는 다 막 머리가 막 아파가지고 역시 데이터 분석은 내 길이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제 이거 쳐준다고요. 저희가 방향성만 알려주면. 자, 이렇게 쳐서 이 데이터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가 앞에서 첫 번째 스텝부터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첫 번째 문제 정의로는요, 서울시 자치구별 부동산 거래가의 변화의 특징을 파악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딱 줬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고 저한테 물어봐요. 왜냐면 제가 앞에 처음부터 첫 파트를 진행하고 나한테 의견을 구한 다음에 다른 파트로 넘어가라. 즉 챗GPT를 다룰 때 나의 의견을 넣어주면서 다뤄주셔야 돼요. 얘한테 다윈하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대화해서 끌어낼 수 있도록 제가 세팅을 해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팅이 된 다음에는요, 제가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그러면 서울시 자치구별 부동산 거래가의 변화의 특징을 파악해서 이를 통해서 상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싶어. 자, 그럼 이제 데이터 분석 시작해줘 라고 하니까 이제 저희가 문제 정의랑 그 문제 정의 파트가 끝난 거예요. 이렇게 문제 정의까지 끝난 거예요. 즉, 이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를 GPT를 통해서 제가 도출을 한 상태이고 이 집값 데이터까지 찾아놓은 상태입니다. 저 앞에 두 번째 파트까지는 다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 파트는 원래 데이터 탐색, 그 전문용어로 EDA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데이터 탐색 파트로 얘가 알아서 들어가줬어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분석을 수행하겠습니다. 물건 금액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전체 데이터에 대한 탐색을 얘가 시작을 해줬습니다. 자, 이 데이터 탐색을 한 걸 보니까 얘가 막 평균 금액 몇 명은 1,000원? 1,000원 단위로 저희 집값이 분석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뭔가 이상해요. 너 집값 얼마에 샀니? 이랬는데 몇천 원에 샀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제가 데이터 탐색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마친 다음에 이렇게 요청을 해줬어요. 10,000원 단위를 10,000원 단위로 모두 바꾸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분석하자. 이렇게 요청을 해준 거예요. 자, 앞에까지 제가 뭐를 한 거냐면요, 문제를 정의했어요. 이 데이터로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지.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를 한번 탐색을 해본 거예요. 이 데이터는 평균 거래 금액은 얼마고, 얘가 지금 1,000원 단위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네. 그리고 최대는 얼마 정도구나. 지금 월별 금액 추이는 이렇게 가네? 대략적으로 보는 거. 이런 걸 저희가 데이터 탐색 EDA라고 하거든요. 이 데이터 탐색 단계에는 기본적인 특성, 또는 데이터 구조,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데이터 탐색이에요. 자, 이렇게 데이터 탐색이 끝나고 나서 제가 탐색한 결과를 보니까 10,000원 단위를 10,000원 단위로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걸 캐치를 하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10,000원 단위로 바꿔보자 라고 하니까 예쁘게 이렇게 평균 저희 상반기에 거래 금액이 8.1억 원이래요. 그 최소 금액은 3억 원, 최대 금액은 200억 원. 200억 원 제가 서치를 해서 보니까 9원 한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거래 금액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원래 전처리라는 단계로 들어가요.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데 내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더 잘 예쁘게 마사지를
상승하는 단계.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전에 어원 단위로 변환한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 전처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 전처리는 다양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중복값을 제거를 하거나 결집값을 보정하거나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등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통해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이 데이터에 뭐가 있나요? 여기에 되게 다양한 게 있어요. 원래는 어떻게 있었냐면요, 물건 금액이 10,000원 단위로 있었는데요, 제가 이거 10,000원 단위로 되어 있는 이 물건 금액 요거 어원 단위로 바꿔봐야겠다, 또는 면적도 미터 제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 면적을 너 몇 미터 제곱사니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래서 평수 단위로 바꿨어요. 지금 M열에 있는 이 평수 단위로 바꿨어요. 그리고 계약 날짜 같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날짜처럼 구분되도록 만들고, 층수도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저층, 고층, 중층 이렇게 나눠서 나중에 내가 데이터 분석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 처리를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나 이거 미터 제곱 단위를 평수 단위로 변환하는 게 어떨까? 또는 이상치 너무 커서 예를 들면 200억 이런 게 갑자기 들어가 있으면 평균값을 때렸는데 월별 그 금액에서 갑자기 확 튀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완벽하게 너무 크거나 아니면 잘못된 값 같은 게 없는가, 또는 비어있는 값들이 없는가, 이런 걸 찾는 게 저희가 보통 데이터 전처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까지 이렇게 완료를 한 거죠.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시각화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지 잡았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데이터를 탐색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생겼고 평균값은 얼마고 이런 거 찾았죠.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예쁘게 마사징하는 데이터 전처리를 거친 다음에 시각화 단계로 온 겁니다. 자, 이 시각화를 어떻게 진행할 거니? 라고 하니까 다양한 시각화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치구별 거래 금액 분포라든지 월별 거래 금액 변화 등등 뭐 다양하게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얘한테 너가 그러면은 직접 시각화를 해봐 라고 요청을 했더니요, 얘가 시각화를 깨지게 해요. 보통 이렇게 처음에 저희가 시각화를 해봐 라고 하면은 얘가 분석을 이렇게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 폰트가 부족하다고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실습을 해보시면 이렇게 뜨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 때 한국어 폰트 남은 곳에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파이썬 코딩 맵플로립이라는 라이브러리 가지고 힘들게 해야 됐던 걸 보시다시피 지금 폰트도 하나도 안 깨지게 자치구별 평균 거래 금액이랑 옆에 박스플롯까지 예쁘게 만들어준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감동적이죠. 자, 여기까지 원래 저희 그 파이썬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하는 코스로 이틀 코스입니다. 16시간. 그거를 컨셉만 알면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자, 근데 잠시만요. 저는요, 왼쪽 차트 같은 건 너무 쉬운데 오른쪽 차트 같은 건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러면 물어보면 돼요. 챗GPT 얼마나 친절하게 우리의 대답을 응해주니까. 그래서 야, 나 이 왼쪽에 있는 이 자치구별 거래 금액 분포 이거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위와 같은 차트를 읽는 방법에 대해 매우 친절하게 일타 강사처럼 설명해 줄 수 있니? 라고 하니까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박스플롯이란 이 차트에서 뭐를 읽을 수 있을까요? 박스플롯의 구성, 이 차트를 통해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건 제가 데이터 분석할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려운 컨셉 넣어놓고 7살 아이한테 설명하듯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설명해줘, 1타 강사처럼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는데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박스플롯까지 저희가 읽어냈어요. 자, 근데 더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월별 거래 금액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다양한 저희 시각화 목록 중에서 또 막 다음 분석으로 가달라고 해서 월별 거래 금액 변화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건요, 챗GPT랑 이렇게 대화할 때 의심을 항상 하세요. 왜냐면은 얘가 데이터 분석을 제대로 코딩을 제대로 하고 갔지만 나의 질문 사항에 따라서 지금 따라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근데 지금 1월
2월부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는데 1월이랑 6월이랑 2억 차이잖아요. 평균 거래액이. 그게 많이 차이 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완전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의심을 했어요. 6개월 만에 평균 거래액이 2억이나 증가한다고? 혹시 잘못된 게 아닐까? 앞에서 내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게 있나? 또는 이상치를 내가 제거를 안 하고 분석을 해버렸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막 열심히 얘하고 대화를 했어요. 40억 이상 아파트를 쭉 꼽아줘. 이상치를 찾고 싶은데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이상치를 탐지해볼까? 60억 이상 정도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막 대화를 해서 제가 그럼 한번 70억 이상 아파트를 다 제거하고 다시 그려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밑에 있는 그래프가 70억 이하 거래 금액을 제외한 평균 거래 금액 변화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향성은 내가 데이터 전처를 잘 한 거구나. 지금 우상향으로 쭉 가고 있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갑자기 왜 이렇게 오를 거지?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것 또한 GPT한테 물어볼 수 있죠. 자, GPT한테 한번 물어봐 보겠습니다. 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향이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다양한 대한민국의 뉴스들을 종합해서 추론해봐라고 요청을 했어요. GPT가요 최근에 이 웹 검색 기능이 조금 더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검색을 하고 옆에 바로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FM 뉴스라고 하면서 이렇게 출처가 나오죠. 이 밑에 출처 버튼 나오면 옆에 인용된 모든 출처들이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크로스 체킹 해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얘가 막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전세 가격 상승과 매매 수요 증가, 주택 공급 부족,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선호 지역 가격 상승, 정비 사업 활성화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들을 추론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실 텐데요. 제가 여기서 추가적인 분석을 요청을 해봤어요. 그래서 얘가 뭐 다양한 분석을 하라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다양하게 막 자치구별 평균 거래 금액도 봐보고 그리고 저희 건물 용도별로 거래 금액도 확인해보고 거래 구간별 자치구 비중도 보고 막 다양하게 시각화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거 요청하면 얘가 이렇게 예쁘게 다 그려줘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 결과를 한 번에 모아줘. 모든 정보를 빠지지 말고 쭉 모아달라고 해서 종합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요. 문제 정의했어요. 어떤 식으로 내가 이 데이터를 분석할지.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넣고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탐지했습니다. 저희가 그걸 뭐라고 했죠? 데이터 탐색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데이터 탐색한 걸 기반으로 여기 혹시 잘못된 데이터나 내가 좀 이렇게 단위 변환을 할 게 없을까? 이런 것들 보는 게 뭐였어요? 데이터 전처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마사징하면서 만들어 놓고 제가 마지막에 분석 결과까지 요약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런 욕심 생기죠? 이거 바로 보고서로 만들고 싶다. 자, 가능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시 역할을 넣어볼게요. 너는 이제 데이터 다이빙이라는 회사의 자산운용팀에서 부동산 투자 업무를 맡고 있어. 참고로 저희 회사에 자산운용팀 없지만 한번 가상으로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맥락 설명. 이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24년도 하반기 부동산 투자 전략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해. 마지막으로 작업 요청을 했어요.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근거로 24년도 하반기 부동산 투자 전략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리스트업해줘. 단, 모든 내용은 데이터에 기반해야 해 라고 요청을 해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얘가 열심히 이렇게 보고서 초안을 작성을 해줬는데요. 보고서 초안을 작성을 해주고 이렇게 열심히 나와 있어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거요, 제가 두 가지를 하고 싶거든요. 첫 번째, 이거 제가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하나 수정을 해야 되는데 챗GPT는 왜 이렇게 제 마음을 모를까요?
제 마음을 좀 알게 하고 싶은데 그 방법이 없을까요? 자, 그거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이렇게 작성된 거 한 번에 제가 서식도 변환 안 되게 딱 워드 파일로 딱 받고 싶은데 그거 못하나요?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프롬프트 작성 팁입니다. 바로 챗 GPT한테 질문자 역할을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GPT한테 너가 있잖아. 더 이것보다 잘하려면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하니? 나한테 뭘 물어보면은 너가 그 정보를 통해서 뭘 더 잘할 수 있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GPT한테 내가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이것도 귀찮으니까 물어봐 버리는 거죠. 자, 나는 아직 이 보고서 내용이 부실한 것 같아. 조금 더 최적화된 보고서 작성을 위해 너, GPT야, 너가 나한테 질문을 해줘. 컨설턴트처럼 질문해달라고. 질문을 하고 그럼 내가 그 질문에 답을 할게. 그럼 이를 기반으로 보고서 초안을 업데이트해줘. 라고 하니까 그 질문 물어보세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투자의 목적과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투자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나요? 리스크 관리의 중요도를 어떻게 설정하나요?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할까요? 추가 데이터가 있나요? 보고자는 누가 있나요? 내부 투자자가 있나요? 외부 클라이언트가 있나요? 경영진이 있나요? 투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등등으로 매우 내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핵심 키워드를 리스트업해야 되는 것들을 얘가 알려준다고요. 자,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질문하는 거. 질문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질문자의 역할까지 얘한테 맡겨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막 대답을 해줬어요. 수익 극대화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고 2년 단위로 장기 투자 비율을 70%, 단기 투자 비율을 30% 하고 싶어 해가지고 쭉쭉쭉 했더니 열심히 반영해서 보고서 초안을 업데이트 해줘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그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겠습니다. 자, 일단 검색을 통해서 백데이터를 한 번 더 수집해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 필요한 백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웹서칭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부터 리스트업 해줘. 자, 이렇게 열심히 항목들을 막 리스트업 해줬죠. 자, 그러면 너가 한번 그 백데이터들을 직접 한번 찾아봐 라고 해서 열심히 얘가 직접 웹서칭을 통해서 막 백데이터를 찾아줬어요. 자, 이걸 기반으로 직접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이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고서 서칭 내용들을 추출해서 마무리를 했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 된 거냐면요. 우리가 객관적인 이 데이터, 진짜 있는 실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 여기에 보고서 방향성을 내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보고서 방향성을 잡았고 심지어 저희가 이런 그 웹서칭을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획득해서 이 세 가지 정보를 GPT한테 학습을 시켜놓은 상태예요. 그를 기반으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열심히 이렇게 보고서를 얘가 작성을 해줬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서술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쓰는 보고서는 저렇게 짧지 않아. 또는 내가 쓰는 보고서는 이런 식으로 뭐 그 명사형으로 끝나지 않고 뭐뭐입니다형으로 끝나. 또는 분리 포인트가 더 층위가 많아. 등등으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내가 설명하면서 GPT한테 얘기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너무 귀찮죠. 그럴 때 여러분들께 드리는 두 번째 팁이 나갑니다. 두 번째 팁은요. 예시를 주고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퓨전 기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기법입니다. 예시를 줘버리면요. 얘가 기가 막히게 벤치마킹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옆에 있는 KB증권에서 한 이 부동산 보고서 이거를 넣고 이 보고서 내용 말고 내용을 따라하면 안 되니까 내용 말고 글 스타일, 보고서 작성 방식, 층이든 비슷하게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라고 얘기하니까 얘가 층이랑 이런 것들 해가지고 다시 작성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너무 짧잖아요. 이러니까 계속 요청해요. 더 길게 작성하라고. 2배 길게, 3배 길게 작성해. 이러는데 절대 길게 작성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바보 같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챗GPT를 잘 못 쓰기 때문입니다. 자, GPT는요. 한 번 질문을 던질 때마다 얘가 대답할 수 있는 토큰의 양이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마치 사람의 뇌의 용량을 얼마나 사용하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한 번에 예를 들면 50 정도의 용량을 사용할 수 있는 애한테 엄청나게 많은 걸 한 번에 때려 넣어서 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세 번째 팁이 나갑니다.
모든 요청사항을 넣을 때마다요 한 번에 하나씩 끊어서 요청해주세요. 막 전처리도 하고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메일 양식도 작성해줘 이거 한 번에 넣으면 머리가 아파요. 뭐야? 이거 다 하라고? 이렇게 되는데 끊어서 먼저 전처리 진행해, 보고서 작성해, 이메일 양식 작성해 이렇게 끊어서 요청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저희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도 끊어서 요청하면 되잖아요. 이 보고서를 각 파트를 이제 구체화하고 싶은데 각 보고서를 한 파트씩 끊어서 구체화해줘 라고 하면 예를 들면 5개의 파트면은 우리 한 번 그 질문할 때마다 50개의 토큰을 예를 들면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원래는 50개의 토큰으로 5개의 파트를 다 해야 되는데 이제는 250개의 토큰으로 전부 다를 하는 거니까 훨씬 더 커진 내 용량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끊어서 해달라고 했더니 오른쪽 보세요. 저희 아까 전에 나왔던 거는 한 파트가 이렇게 짧았다고요. 근데 이거를 훨씬 더 길게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라서 해달라고 하지 않고 2배, 3배 길게 해줘 이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실 겁니다. 자, 여기 3번째 팁까지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파트도 또 해줘, 그 다음 파트도 해줘 해가지고 제가 전부 다 그 끝까지 마지막 파트까지 이제 다 마무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1, 2, 3, 4, 5, 6, 7 파트를 다 마무리를 했는데 자, 이거 다 된 거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워드 파일이나 한글 파일로 가져오시잖아요. 그럼 다 깨져요. 막 이런 표도 깨지고 막 이런 거 층위도 깨지고 이래가지고 막 이제 저희 그 수강생들 중에 이런 분들 있어요. 아니 GPT한테 다 요청을 해도 서식 맞추다가 하루 종일 걸리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조금 심한 팁인데요.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형식이 깨지지 않도록 워드 파일로 받는 방법입니다. GPT가요 워드 파일 자체를 아예 파일로 만들어주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위에를 워드 파일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파일로 만들어주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긴 보고서 형태는 중간에 계속 에러가 나요. 얘도 그 작은 토큰으로 한 번에 그 보고서를 다 만들려고 하니까 에러가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에러가 안 납니다. 마크다운이라는 그 언어가 있어요. 이 마크다운이라는 언어로 바꿔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이 마크다운이라는 언어로 바꿔달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그 여러분의 모든 컴퓨터에는 메모장이 있어요. 이 메모장에다가요 다 그냥 붙여요. 이 마크다운 코드. 요거를 그리고 저장을 하는데요. 저장을 할 때 뒤에 .md자를 붙이고 저장을 합니다. 자,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캡처도 해왔어요. 저장할 때 뒤에 .md자를 하면 이게 마크다운 형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 저장된 거를 여러분 마크다운 투 워드 이렇게 그 구글 창에다 치면 정말 다양하게 무료로 전환기가 나와요. 이 전환기에다가 마크다운 파일 딱 넣고 컨버팅, 독스로 컨버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주 너무 예쁘게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 조금만 서식, 글씨체 이런 거 변환하셔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아직도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습니다. 저는요, 예를 들면 이거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에 실행 계획 파트, 실행 계획 1단계, 2단계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 위에 이렇게 그림처럼 이거 PPT로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얘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줄 수는 없을까요? 이러면 진짜 너무너무 편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와, 그것까지도 가능한 세상이 왔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리는 툴 중에 클로드라는 툴은 그림을 더 잘 그려요. 이 클로드에 제가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요. 단계별 로드맵을 워드 파일에 넣을 수 있도록 시각화해줘. 톤은 전문적으로 해주고 색상은 검정색과 파란색, 그 다음에 제가 그 파란색에 그 코드까지 넣어줬어요. 으로 해줘. 필요시 중요한 부분은 볼드 처리해줘. A4 사이즈 워드 파일에 첨부해야 되니 사이즈도 잘 맞춰줘. 라고 한 다음에 제가 이 워드 파일에서 시각화하고 싶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만 그대로 긁어가지고 여기에 넣어준 거예요. 밑에 내용하고 넣어줬어요. 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얘기한 정확한 색깔 코드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폰트까지 얘기해주시면 폰트도 반영해줘요. 그럼 바로 얘가 열심히 이렇게 코딩을 해가지고 만들어준 결과입니다.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러분들 여기 워드 파일에 이렇게 예쁘게 넣어주실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필요시에는 앞에서 저희가 이미 분석했던 이런 시각화 차트 같은 거 이런 거 넣어서 마무리를 하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제가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알려드렸지만 이거 여러분들도 조금 하면은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까지는 굉장히 고도화된 어떤 기법들을 좀 사용해야 됐던 것들이 이제는 내가 사용하는 방법, 시나리오, 워크플로우를 기반으로 내가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한 인사이트만 있으면 가능해진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업무에 돌아가셔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다양한 생성형 AI들을 한 번에 모아봤는데요. 이런 각각의 상황별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